어쩌면 난민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그저 남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의 일 같았던 난민 위기는 이제서야 우리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파도에 떠밀려온 터키항까지 떠밀려온 3살 짜리 시리아 난민 아이의 사진을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진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난민들을 수용소에 속박하고 죄인 취급하며 어떻게든 이들을 돌려보내 난민 문제를 없었던 문제처럼 해결해버리고 싶은 유럽의 정부들은 우리가 믿었던 소위 도덕적인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허름한 뗏목이나 판자에 몸을 싣고 지중해를 건너다 수많은 난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격리된 열악하기 짝이 없는 난민촌에서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전 세계에 약 1900만 정도의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전쟁, 내전, 정치적 박해, 억압, 다양한 이유로 매일 4만 2천 명들이 새로운 난민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은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난민 위기가 유럽의 위기로 보이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제주도 난민 문제에서 보듯이 이 위기를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의 원인은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삶의 터전을 등지고 난민이 되는 사람들, 아니 난민 처지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내전과 전쟁 때문에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전에는 접근조차 어려웠던 유럽으로 가는 일이 최근 들어 아주 조금 열리게 되었습니다. 좀처럼 언급되진 않지만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난민들이 목적으로 삼는 나라, 즉 유럽이나 미국 등 부유한 선진국들 내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반이민 정서와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래 보수적이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심리를 성공적으로 공략한 우파 정치인들의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이나 고유한 민족 문화 같은 추상적 개념들을 앞으로 내세우고 이민자들과 난민을 마치 거대한 위협인 것처럼 묘사하는 전략은 당장 유권자들을 모으는데 효과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진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다시 말하면 목도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난민들은 급증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진국들의 정부들은 이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폭탄 돌리기식으로 책임만을 다른 곳에 떠넘기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의 처지는 전례 없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사를 읽어보면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의 미디어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 신문을 고르면 아마 이 신문사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여기는 어디죠? The New York Times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사의 정신을 얘기를 하는 말할 수 있는 곳을 대라고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뉴욕 타임스를 고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이것도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줄이다 보니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명성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그 언론의 자유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The New York Times, sometimes abbreviated as the NYT and NY Times 이렇게 되는데요.
계속 읽어볼까? Is an American newspaper based on New York City with a worldwide influence and reader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여서 뭐예요? abbreviate는 줄이다는 뜻이야. NYT라고 합니다. NYT와도 다른 뭐 이니셜가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는 뉴욕 타임스라고 보면 되고요. 혹은 NY Times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줄일 수도 있고요. 예, 이건 뭐냐면 American newspaper인데요. 어디에 본거지를 두냐면 based in New York City, 뉴욕 시를 두고 있습니다. 뉴욕 스테이트가 아니라 with worldwide influence. 여기에서 나오는 기사는 뉴욕 시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 더 넘어서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전달하고 그 뉴스를 통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문사라고 할 수 있고요. 리더십은 독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뉴욕타임스의 글을 읽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문사는요, founded in 1851, the paper has won 127 Pulitzer Prizes, more than any other newspaper.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래됐습니다. 미국 영미권에서 따지면 영국이 훨씬 더 많은 신문의 역사도 더 깊고 오래됐긴 하지만 지금 영향으로 따지면 영국의 신문사는 미국에 있는 우리가 또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에 비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The paper has won 정말 많죠. 1127개 플리처상을 받았다는 거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읽고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기자 정신과 신문자의 정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워싱턴 포스트도 많이 했지만 워싱턴 포스트도 뉴욕 타임스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이름이 있는데요. 닉네임 The Gray Lady라고 별명 갖고 있고 The Times has long been regarded within the industry as the national newspaper of rec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Grady Lady라는 별명은 Great Lady하는 머리가 희끗한 숙녀를 나타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찾아보면 a certain stateliness, 어떤 당당함, a sense of responsibility, 어떤 책임감, the position of high virtue, 어떤 높은 윤리적 덕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깐깐하고 윤리적이고 책임을 지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ewspaper of the Record, 기록의 뉴스페이퍼라는 신문이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여기지고요. The paper's motto는 뭐냐면 all the news that fit into print. 이거 무슨 말이냐면 프린트하기에 적당한 것 모든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성역이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프린트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다는 건 뭐든지 어떤 권력이나 어떤 억압이 있을지라도 인쇄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을 수 있는 신문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언론 자유의 상징과 같은 모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appear in the upper left hand corner of the front page. 그 첫 신문의 처음에 왼쪽 상단부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제에서보다 설명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설명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 신문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신문사로만 기억을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4가지 신문사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제가 기사를 고를 때 중점적으로 다뤘던 이유는 첫 번째는 좋은 신문사를 골라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좋은 신문사의 기사를 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항상 언론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데요. 좋은 기사를 읽어야 좀 안 좋은 기사를 거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중요한 4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수적이거나 그런 데보다는 좀 더 진보적이고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신문사로 골라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옳은 신문은 없으니까요. 항상 저희가 영어를 배우고 새롭게 다양한 국제적인 매체를 접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양한 걸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자기만의 생각, 좀 더 올바른 걸 고르고 자기 정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일단 이 네 가지 신문사, 마지막은 이제 뉴욕타임스긴 한데, 여러분도 신문을 외국 기사를 읽어서 볼 때 신문사를 먼저 찾아보고 그 안에서 좋은 기사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매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고요. 다음은 이제 어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의 어휘, vocabulary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detention이라고, 구류하다, 사람 붙잡아 두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뜻으로 detention 명사형이고요. detainee 하면 붙잡아 둔 사람, 구류를 당한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igration 하면 immigration 알겠지만 immigr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민을 오는 걸 immigration, 이민으로 나가는 걸 emigration이라고 하는데, 그건 im이나 em을 붙여서 만드는 말인데, migration은 이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migration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을 가르칠 때는 migrant 하면 이주자가 됩니다. 다음은 밀리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밀리티아가 아니라 밀리시아라고 하고요. 민병대, 의용군, 정규군과 반대되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ffiliated는 관련이 있는 자회사에 관계가 있는 이런 뜻이 되고요. step up은 한 단계 더 올라가다, 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ploitation은 어떤 걸 갈취하다, 착취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좀 주의 있게 보는데, traffic이라는 말은 보통 여러분이 알겠지만 교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뜻은 없죠. 그냥 교통이라는 그냥 중립적인 뜻인데, traffic하고 스펠링이 좀 틀려요. CK로 하면 traffic은 불법적인 것을 유통하다, 다루다, 이런 뜻이 있고요. 거기에 ER이 붙어서 밀수업자, 밀매하는 사람들 혹은 인신매매, 이런 사람들을 트래피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래픽하고 유사한 같은 곳에서 온 말이긴 하지만 다른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efugee, 이로 끝나면 사람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refugee는 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utreach는 분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rage도 분노고요. out 하면 바깥으로 자기 분노를 드러내는 거, outage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ostensibly 하면 겉으로 드러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hangar는 그 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두는 큰 창고같이 생긴 건물이죠. 경납고라고 하는데, hangar는 그런 뜻이 있고, interrogate는 질문하다, 질문을 던지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crackdown은 군인이나 경찰이 급습하다 할 때 crackdown이라고 하고요. 다음 단어 tuberculosis는 병명입니다. 병명이 좀 외우기도 힘들죠. 근데 이게 tuberculosis는 지금도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많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3세계에서는, 북한도 그렇고요, 많이 걸리고 고치기 힘든, 내성이 생겨서 고치기 힘든 질병이죠. 이건 결핵이라고 하죠. tuberculosis. 그 다음에 septic 하면 폐혈 성이 있는데, 썩는 이런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litany 하면 원래 긴 기도문을 litany라고 하고요. 또 다른 뜻은 이제 일련의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쭉 열거리된 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litany. 그다음에 massacre는 대량 학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을 기사들이 대부분 이제
난민과 국제관계에 대한 얘기니까요. 대부분 단어들도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읽어볼게요. Wednesday, at least 44 migrants were killed and more than 130 injured when an airstrike hit a migrant detention center in Tajura, 10 miles east of Tripoli, the capital of Libya. Hundreds of men, women, and children, mostly from African countries, who left their homes for Europe, have been locked up for months, in some cases for years, at the detention center. The civil war in Libya intensified in early April after General Khalifa Hifter, the leader of eastern Libya militias, ordered his forces to advance on Tripoli, where the country's internationally backed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is led by Prime Minister Fayez al-Sarraj. Fighting has continued between General Hifter's forces and militias loosely affiliated with Mr. Sarraj's government. A week earlier, forces allied with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government in Tripoli took control of Garion, a town south of Tripoli, which was the main supply base for General Hifter's forces in their campaign to capture the capital. On Monday, a commander of General Hifter's forces promised to step up aerial attacks on the capital, claiming that traditional means to capture Tripoli had been exhausted. The airstrike that hit the Tajura detention center came 2 days later. Mr. Sarraj's government blamed General Hifter's forces and called for a United Nations investigation. But Mr. Sarraj's government shares the blame for holding the migrants in detention centers inside or close to its military facilities. In May, an airstrike targeting a government weapons store in Tajura hit 80 meters from the detention center. An Egyptian man who was being forced by the guards to work inside the weapons store was injured. Mr. Sarraj's government and the European Union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the deaths of the migrants and for the horrifying and precarious conditions of their detention in Libya. War crimes against migrants have been carried out by both the government-aligned forces and General Hifter's militias. For 10 months I have been speaking with dozens of refugees and migrants in detention centers across Libya, who use hidden phones to send me details of how they are treated. Their messages describe a bleak and brutal world of abuse and exploitation. Migrants and refugees detained in Libya have been raped, tortured, starved, sold back to traffickers by guards, and forced to carry weapons for the various militias in the country's civil war. Minutes after the first airstrike on the Tajura detention center Tuesday, I got a call from a 16-year-old Eritrean migrant trapped inside. "Oh my God, it is a terrible moment. Pray for us." "Oh my God," he said, his voice trembling and words failing him. A second strike followed. "The other cell is already destroyed, the people are lost," the 16-year-old messaged me right after. Photos from the aftermath show blood, body parts, and detainees' belongings. Outside the detention center, corpses were lined up in black plastic bags. "We picked up parts of their bodies," a Sudanese detainee messaged me. Many of those locked up in Tajura were forced back to Tripoli by the European Union-supported Libyan Coast Guard, which arrested them while trying to cross the Mediterranean Sea to reach safety in Europe. The European Union has spent tens of millions on this effort since 2017. Last year, roughly 15,000 people were intercepted on boats at sea and forced to Libyan detention centers, where they are held without charge. In May 2019 alone, 1,224 migrants and refugees were returned there. They are among around 6,000 migrants and refugees, including at least 1,200 children, being held indefinitely in Libyan detention centers, in conditions that the forme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hief Zaid Ra'ad al-Hussein described as an outrage to the conscience of humanity. The detention centers are ostensibly run by the Libyan government's Department for Combating Illegal Migration. In reality, most of the detention centers are controlled by militias. Around 3,000 detainees, like those in Tajura, have been trapped on the front lines of fighting. The only legal way out is to wait for the very slim possibility of being evacuated by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or to go back to the country you came from.
Refugees regularly accuse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of not doing enough to help them. The lines between military bases and detention centers are thin. Tajura is a military complex. I have received many testimonies from detainees saying they are forced to assist fighters aligned with the Tripoli government. Guards select people from the migrants' hangars to move weapons and force some to spend all their time in weapons stores. I received photos of Sudanese detainees dressed in military fatigues in the Tajura complex, who were made to guard checkpoints, wash blood from ambulances and clean vehicles loaded with guns. They said they couldn't resist orders or they would be badly beaten. I was sent a video of another man surrounded by bombs. "If you post this video on the news, they will kill me," he said. Occasionally, refugees and migrants are taken from Tajura to the front line and to assist fighters. One former detainee said he was given an AK-47 and told to join the forces aligned with Mr. Sarraj-aligned forces. Many brothers, more than 20 disappeared since the conflict started in April, a detainee messaged me in early June. "They took them and they come every time to ask for more. I am so scared right now, I can't sleep at night." In Tajura Detention Center's administration block, there is an isolation room, where detainees who try to escape are abused and interrogated. At the end of May, there was a crackdown on communications in Tajura. 3 men were taken away by guards and tortured. One later sent me photos showing wounds on his hands and legs, saying he was electrocuted and forced to name others who had been sending messages to journalists and activists. On June 21, 2 men who tried to escape Tajura were killed, according to detainees who knew them. Aid workers, speaking anonymously, confirmed there had been an incident that day, but couldn't say whether anyone died. Many of those locked up are refugees, who have fled war-torn African countries or brutal dictatorships and can't return home. The renewed fighting has worsened the situation, but deaths in Libyan detention centers aren't all related to the civil war. Between mid-September and late May, at least 22 refugees and migrants died after being locked up without enough food, water and medical care in Zintan Detention Center, 110 miles southwest of Tripoli. According to an internal United Nations report that was leaked to me, more than 80% of detainees in Zintan could have tuberculosis. Most haven't been tested. Instead of moving them to a hospital, some of the critically ill detainees at Zintan camp were moved to a detention center in Garion, the front line of the fight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General Haftar's forces. Management had complained the corpses of Christians were piling up, as there was no provision for non-Muslim burials in Zintan. An Eritrean man, who was being held in Zintan, told me 4 men and boys tried to kill themselves by grabbing electrical wires. In April, Maron, a 17-year-old Eritrean boy, killed himself by jumping into a septic tank in Abu Salim Detention Center in southern Tripoli. Maron had fled indefinite military service and a litany of human rights abuses in Eritrea. It took the other detainees, men, women, and children from Sudan and Somalia more than 30 minutes to get his body out. On April 23, fighters aligned with the government forces opened fire on refugees and migrants as they prayed at Khazar bin Gashar Detention Center in southern Tripoli, killing several. Detainees there had refused to move to the Zintan Detention Center, believing it was better to die quickly than suffer a slow death caused by neglect and starvation. At the Tajura Detention Center, detainees have been worried about attacks for months. On Wednesday morning, a 26-year-old from Darfur, Sudan, who was being held at Tajura detention camp, messaged me. "This is the world, my sister," he said. "I am in the house of the slaughter." The European Union and the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must bear responsibility for this massacre.